자, 들어오신 학생들은 출석 체크 좀 해주세요. 예, 출석 체크 좀 해주세요. 혹시 그 학생 중에서 지금 학교 계정이 그 구글로 연결이 돼 있지 않은 학생이 있으면 좀 알려주실래요? 줌에 들어온 학생들 중에서 자기 계정이 지금 구글하고 연결이 돼 있지 않는 학생들. 여기 보면 제가 지금 여러분 보이시죠? 여기 계정 전환돼 있어가지고 구글로 연결돼 있지 않은 학생이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기 이름만 얘기하시면 됩니다. 출석하셨으면. 네. 다시 한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구글 계정하고 구글 계정 있죠? 구글 계정이니까 bu.ac.kr 계정이 지금 구글에 연결되지 않은 학생이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다들 그러면 구글 계정이 학교 계정이 구글하고 다 연결돼 있다라고 일하면 되는 건가요? 아직 못 들어온 학생이 있네. 거의 다 들어왔나요? 네, 지금 36명 출석했고요. 잠시만요. 지금 연결에 좀 문제가 있었나요? 잠깐만요. 지금 주소가 문제 있었나 보다. 다들 들어왔네 그런데요. 잠깐만요. 학생 출결 원래 줌으로 들어온 학생들이 있는지 제가 출석을 확인해 볼게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30차 수업인데요. 30차 수업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이번 주에 어떤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듣고 학습을 해야 되는지를 먼저 설명드릴게요. 30차 수업은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인간하고 컴퓨터하고의 어떤 그
차이가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인간이 잘할 수 있는 거하고 컴퓨터가 잘할 수 있는 것은 다르죠. 여러분들 계산은 누가 더 빨리 계산할까요? 인간일까요? 컴퓨터일까요? 예, 계산은 누가 더 빨리 하죠?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빨리 계산을 해도 컴퓨터보다 빨리 계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자, 또 하나 질문할게요. 여러분들 아무리 빨리 달리기를 해도 여러분들 자동차보다 빨리 달리기는 어렵죠. 여러분들이 자동차보다 빨리 달릴 수 있을까요? 가능해요? 자, 아무리 열심히 여러분들이 뛰어도 제 생각에는 자동차보다 빨리 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과 컴퓨터는 기본적으로 잘할 수 있는 것과 잘하지 못하는 것이 나눠져 있습니다. 자, 컴퓨터는 어떤 주어진 문제를 자기가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요? yes 또는 no로 대답해 주세요. 자, 컴퓨터는 어떤 주어진 문제를 자기가 잘 찾아서 답을 찾아낼까요? 문제를 해석한 다음에 얘가 답을 찾아서 줄 수 있냐라고 하는 걸 질문 드리는 겁니다. 들리세요?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일단 컴퓨터는 계산은 빨리 하지만 어떤 주어진 문제에 대한 분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문제에 대한 것은 인간이 분석을 해서 해결 방법을 제시해 주지 않으면 컴퓨터는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인간과 컴퓨터가 잘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차이점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어떤 걸 했었냐면 이거 같이 한번 문제 풀어봤었어요. 그렇죠? 기억나세요, 이거? 2주차 미래 직업 변화. 여기 주인공으로 나왔던 그 친구가 아버지하고 어머니 직업이 뭐였어요? 여기 좀 동영상 봤죠? 조그만 아이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직업이 뭐였어요? 아버지하고 어머니 직업이? 네, 답변해 주시면 돼. 다른 학생도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변호사하고 의사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맞죠? 자, 그래서 사실은 최근에 변호사나 의사와 같은 직업들도 미래에 없어질 직업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인공지능 분야 중에서 여기 답이 나와 있는데 이 답을 쓰셨을 것 같아요. 기계학습이라고 하는 프로그램들이 인간이 했던 모든 과거의 결과들 있죠. 과거에 처리했던 데이터를 학습을 합니다. 학습을 해가지고 인간이 할 수 있도록 자기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을 따라할 수 있도록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인공지능 프로그램, 기계학습 프로그램도 자 어떻습니까? 모든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자,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하나 있어요. 어떤 조건이 필요하죠? 뭐가 필요합니까? 자, 뭐가 필요하죠? 답 여러분들 다들 적으셨더라고. 그렇죠? 어떤 학생은 이제 데이터라고 그랬고요. 올바른 데이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인공지능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기계학습 과정에서 데이터만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면 사실은 뭐예요? 기계가 인간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경우는 기계가 인간의 업무를 대체할 수 없었습니까? 자, 이거는 뭐랑 비슷한 거냐면 인간의 업무를 인간의 일을 잘 대체할 수 있는 직업의 중요한 특징이 뭐였었죠? 일단 일이 어떤 일들을 잘 할 수 있었어요. 그렇죠. 일단 반복적으로 어떤 중요한 특정한 일들을 반복해서 일을 처리하는 경우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일처리 과정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것들이 결과가 어떤 규칙을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패턴을 갖는 경우. 그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기계학습과 같은 프로그램에 의해서 대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 성적에 반영하진 않았어요. 여기 있는 것처럼 설문이, 그러니까 우리 학생이 39명 수강 신청하는데 44명이 답을 했잖아요. 그래서 성적에는 반영하지 않았고요. 여러분들이 그 답을 했던 내용들 보게 되면 인공지능 분야가 적용될 수 있는 걸 보면 정말 다양한 거였어요. 그렇죠? 의학 분야, 아까 얘기했던 거, 그 동영상에서 나왔던 것처럼 안과 의사들도 대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소위 얘기하는 것처럼 그 손으로 쓰여진 편지 봉투에 들어가 있는 우편 번호도 잘 인식했었습니다. 자, 그게 가능한 것들이 최근에는 어디까지 나왔냐면 자동차 운전, 자율주행까지 나오게 됐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아마 확인해 보셨을 거예요. 얼마 전에 TV에서도 그런 내용들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들 나와 있는 것처럼 미래의 그 직업 중에서 기계에 대체하기가 용이한 직업들을 보게 되면 여기 있는 것처럼 단수 노동, 사무일, 반복적인 일들, 그렇죠? 일 단순한 거. 그러니까 전례가 충분히 있는 거. 그러니까 데이터가, 그러니까 기계한테 학습할 데이터가 충분하다라고 하면 아마도 대체가 가능할 겁니다. 판매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자, 그러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전혀 새로운 것들을 얘가 만들어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거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인간은 창의적인 일들을 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컴퓨터 프로그램이라든가 인공지능 프로그램들은 어떤 창의적인 일들을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같이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봤고 그 다음에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들을 가졌던 겁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주에 여기 있는 것처럼 인간과 컴퓨터의 중요한 특징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 여러분들이 해야 될 두 번째 시간의 내용은 여기 있는 것처럼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 얘기 들어보셨어요? 들어본 학생? 4차 산업혁명. 그냥 들어보셨으면 얘기하시면 되고요. 네. 비공개로 얘기하실 필요 없어요. 4차 산업혁명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초연결, 초지능, 초융합이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세 가지 특징이에요. 그래서 소위 얘기하는 것처럼 과거에 그 산업혁명은 어디서 일어났겠어요? 산업 현장에서 일어났겠죠? 근데 4차 산업혁명은 이게 산업 현장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서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거 지난 시간에 사실은 얘기했었어요. 얘기했었죠? 지난 시간에.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4차 산업혁명하고 4차 산업혁명을 특징을 좀 이해해야지만 왜 우리가 컴퓨팅 사고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설문 하나 만들었어요. 벌써 그런데 한 학생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기존에 했던 학생들은 내가 다 지웠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설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학번하고 이름을 쓰는欄을 제가 추가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시스템들이 연결되는 부분들이 지금 구글 클래스룸하고 지금 설문이 연결이 잘 안 돼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수동으로 좀 제가 성적을 좀 확인해 보려고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아주 간단한 세 문제로 돼 있어요. 아주 세 문제로 간단히 돼 있고 여기 답을 쓰실 때는 간단하게 하나의 단어만 입력하시면 돼요. 여기다 뭘 쓴다고요? 하나의 단어만 쓰시면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주에 사실은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여기 있는 것처럼 4차 산업혁명 관련된 내용들을 이해하는 이 4차 산업혁명의 중요한 특징들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중요한 우리 4차 산업혁명 관련돼서 여러분들 그 내용들을 담아놨고요. 문제를 제가 3문제 정도만 만들어놨습니다. 이 동영상 들은 다음에 하셔야 돼요. 그냥 하시면 안 돼. 알겠지? 그리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인간이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를 분석해서 해결 방안을 추상화하고 컴퓨터를 통해서 자동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해결 과정, 프로세스죠. 이게 뭐냐라고 하는 것도 하나 물어봤어요. 근데 사실은 답이 질문에 들어가 있어요. 여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그냥 답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기 나 있는 것처럼 그 답은 요게 답입니다. 자, 요거를 쓰시면 돼요. 여기 뭐가 들어갈까? 그래서 계산 뭐예요? 답은 이겁니다. 계산 가로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수업에도 이걸 설명을 하지만 이게 그 자넷 윙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동영상을 올리신 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 앞에 보면 한 10분 정도만 들어가면 10분 정도만 들으면 영어로 돼 있는 건데 제가 나중에 설명을 좀 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수업에서 왜 계산사고라고 하는 과목을 들어야 되지? 라고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좀 더 정확히 좀 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인간이 잘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바로 여기 있는 것처럼 뭐를 잘할 수 있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를 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은 뭘 하죠? 분석을 한 다음에 이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뭐라고 부르냐면 요거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어떤 거죠? 인간은 어떤 과정을 잘한다는 겁니까? 무슨 과정? 여러분들 그 질문에 답을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출석한 것을 이걸로 이제 인정을 드릴 거예요. 자, 답 좀 해주세요. 인간은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제를 분석한 다음에 이 해결 방안을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혹시 안 들리시나요? 혹시 안 들리세요? 예. 예. 무슨 얘기냐면,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은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렇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생각을 하는 과정에서 필요하지 않은 것, 필요하지 않다라기보다도 문제의 핵심에서 벗어나는 것들을 다 버리고 해당되어지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냅니다. 이 과정을 뭐라고 하냐면 추상화 과정이라고 해요. 자, 다시 무슨 과정? 추상화 과정. 그렇죠? 자, 앱스트랙션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앱스트랙션을 하게 되면 이 앱스트랙션을 하게 되면 이 앱스트랙션, 추상화된 결과를 가지고 컴퓨터를 통해서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컴퓨터는 자동화되어진 결과를 처리할 수는 있으나 어때요? 여기 있는 것처럼 문제를 분석하거나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이제 여러분들 이제 중요한 핵심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수업에서 배우는 소위 얘기하는 것처럼 컴퓨테이셔널 띵킹, 영어로는 컴퓨테이셔널 띵킹, 우리나라는 계산 사고라는 과정을 이제 다음 주부터 쭉 배우게 되는데 이 계산 사고라고 하는 과정은 사실은 프로그램을 하는 과정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무슨 과정은 아니라고요? 자, 무슨 과정은 아니라고 그랬습니까? 예, 프로그램을 만드는 과정은 아니에요. 자, 프로그램은 누가 작성하냐면 프로그래머가 작성을 하는 것을 프로그래밍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번 수업에서는 컴퓨터 사용해서 프로그램 하지는 않아요. 대신에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수업에서 해결 방안을 제시하게 된다라고 하면 어떤 것으로 제시한다라고 되어 있냐면
알고리즘으로 제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수업에서 프로그램을 하는 게 아니라 최종적으로 알고리즘을 만들어내는 작업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번 학기의 최종 결과물은 뭐예요? 최종 결과물이 뭐지? 이번 학기.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문제를 분석해서 최종적으로 알고리즘까지 만드는 과정을 할 건데, 이 과정에서 좀 더 세부적인 단계를 거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하는 단계가 분해라고 하는 단계를 거칩니다. 자, 맨 처음에 수행하는 단계가 뭐라고요? 자, 맨 처음에 수행하는 단계. 자, 제가 답을 적었는데, 자, 맨 처음에 하는 단계가 뭐예요? 처음에 하는 단계가 알고리즘 제작 아니에요. 알고리즘은 최종적으로 하는 거고, 맨 처음에 시작하는 작업은 어떤 주어진 문제를 어떻게 해요? 작은 단위의 작업으로 쪼개는 작업을 한다는 거죠. 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 분해라고 하고요. 그 다음 과정은 뭐냐면 패턴 인식이라고 하는 과정을 합니다. 자, 무슨 과정을 한다고요? 패턴 인식이라고 하는 과정을 진행합니다. 혹시 패턴이 뭐예요? 패턴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그 제 옷 잠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체크 뭐죠? 이게 스트라이프잖아요. 이런 게 반복해서 나타나죠. 그렇죠? 그래서 문제 내에서 어떤 반복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패턴이라고 하고 그거를 찾는 작업들을 이제 두 번째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어떤 작업을 하냐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추상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추상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추상화하고 여기서 설명하는 추상화라는 건 조금 차이가 있는데 여기서 추상화는 뭐냐면 불필요한 사항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것을 추상화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어떤 걸 하냐면 알고리즘 설계라고 하는 과정을 합니다. 자, 맨 마지막에 과정이 뭐예요? 무슨 설계? 자, 다들 적어주세요. 마지막에 하는 거. 자, 맨 마지막에 하는 게 바로 알고리즘 설계 과정입니다. 아시겠죠? 알고리즘 설계. 자, 그래서 지금 맨 처음에 했던 작업이 분해. 자, 두 번째 작업은 뭐니? 두 번째 작업은 뭐예요? 두 번째 작업. 갑자기 네 번째로 왔네? 패턴 인식. 세 번째 작업이 뭐야? 세 번째 작업, 추상화. 네 번째, 알고리즘 설계. 자, 요 과정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 이 과정들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다음 주에 설명할 거고요. 오늘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인간이 잘할 수 있는 거, 컴퓨터가 잘할 수 있는 거고요. 자, 여러분들 보니까 대부분들 생활 속에서 컴퓨터 없이 생활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생각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 생활 속에서 컴퓨터의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미래에 여러분들이 대학을 졸업해서 이제 직장을 잡거나 또 나름대로 사회생활을 할 때 이 컴퓨터의 역할은 점점 더 커질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설명해 주는 게 바로 4차 산업혁명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우리 그 수업 시간에 초중고 시간에 보면 읽기 쓰기 그다음에 수학 배우고 그랬던 것처럼 21세기에 여러분들이 익혀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컴퓨터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그게 바로 뭐다? 컴퓨테이셔널 띵킹, 계산 사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 좀 질문을 요거 여러분들이 오늘까지 해주시면 돼요. 답변은 오늘까지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사실은 답을 알려드렸네요. 그렇죠? 알려드렸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제 문제 하나 제가 드렸죠. 뭐냐면 아마존 고에 들어가 있는 핵심 기술 중에 하나가 뭐냐라고 그랬는데, 답은 뭐죠? 센서 퓨전이었습니다. 혹시 답 정확히 쓰셨나요? 쓰셨어요? 센서 퓨전. 그래서 다양한 정보, 다양한 데이터 소스들을 결합을 해서 새로운 형태의 결과들로 만들어내는 것을 센서 퓨전이라고 합니다. 특히나 요즘에 보면 여러분 센서 퓨전 딱 검색해 보잖아요. 센서 융합, 센서 퓨전 딱 검색하면 자, 맨 처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자율 주행 차가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만큼 이제 센서 퓨전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데 아마존 고에 어떤 부분에 센서 퓨전이 들어가 있었을까요? 자, 이게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풀었던 문제예요. 자, 아마존 고에 기술들 보면 컴퓨터 비전도 들어가 있고 딥러닝도 들어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QR코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센서 퓨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 센서 퓨전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을까요? 틀려도 괜찮으니까 여러분들 답을 한번 해보세요. 자, 이게 여러분들 오늘 마지막 문제입니다. 어디에 그 센서 퓨전이 들어갔을까요? 기술이? 그게 아니라, 계산할 때는 계산할 때도 들어가 있겠지만, 여러분들 저스트 워크아웃은 전체 기술이고요. 전체 기술이고, 센서 퓨전이 어디에 들어가 있을 거냐. 어떠한 부분에. 자, 첫 번째, 여러분들 손님이 물건을 딱 집었잖아요. 인공지능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얘기했네. 이솔지 학생이 얘기했던 것처럼 물건을 내려놓거나 집었을 때 어떤 물건을 집었는가 내려놨는가 이런 부분들을 인식해야 되잖아요. 그때 사용하는 것들이 다 센서 기술입니다. 그렇죠? 정확히 이솔지 학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센서 퓨전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어떤 물건이 있는가 없는가를 알아야지 물건도 어떤 물건을 갖다 놓을지 알아보죠.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나중에 보면 여러분들이 그 얘기 했더라고요. 얼굴 인식 같은 걸 가지고 사실은 새롭게 기능들 같은 걸 추가할 수 있다는 얘기도 하셨고요. 자, 그래서 센서 퓨전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솔지 학생이 했던 것처럼 어떤 물건을 내려놓거나 잠시만요. 어떤 학생이 지금 연결이 안 된다고. 자, 죄송한데 여기 위에 있는 걸로 접속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잠시만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그냥 아주 짧은 4분짜리 동영상이지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기술들이 되게 많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마존 고의 기술을 그냥 그 사람들은 저스트 워크아웃이라고 부르고요. 그 안에 이제 인공지능 기술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했던 것처럼 딥러닝 기술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컴퓨터 비전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QR 코드 그런 기술도 들어가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센서 퓨전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기술들이 어떠한 기술인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질문 드리세요. 여러분들과 같이 얘기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줌 수업은 마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해야 될 내용들 첫 번째는 뭐라 그랬죠? 인간과 누구를 비교한다? 인간과 누구의 비교? 그렇죠. 인간과 컴퓨터를 비교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인간이 만든 그 발명품 중에서 최근 30년 동안 만든 발명품 중에서 가장 중요한 발명품 중을 한 10개 정도 꼽으라면 그 10개가 대부분들 뭐하고 관련된 거예요? 컴퓨터와 관련된 기술이기 때문에 우리 생활 속에서 컴퓨터는 어때요? 떼놓고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21세기에는 점점 더 이 컴퓨터가 점점 중요한 역할을 할 거다라고 하는 거고, 여러분들 그 요즘에 보면 우리 작업 환경에서 로봇과 같이 일하는 것들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 로봇을 뭐라 그러냐면 협동 로봇이라고 합니다. 자, 무슨 로봇이요? 협동 로봇. 협동 로봇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처럼 로봇은 로봇 일하고 인간은 인간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서로 협업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컴퓨테이셔널 띵킹 계산사고 소프트웨어 사고 기법 역시 결국 뭘 배우고 있는 거냐면 우리가 컴퓨터를 잘 활용해서 서로 협력해서 자기가 어떤 전공 분야의 일을 전공 분야에 공부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얻기 위한 거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시겠습니까? 자, 자, 내용들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내용들 기반으로 해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해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풀어야 될 게 2가지 정도죠. 첫 번째는 아까 했던 것처럼 단답형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 관련 퀴즈 이 2개 정도를 여러분들이 오늘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시간은 아마 오늘인 것 같아요. 오늘까지 할 수 있도록 돼 있으니까요. 각각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업을 여기서 마치려고 하는데 혹시 다른 질문 있으면 질문 좀 부탁드려요. 질문. 오늘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 요거하고 요거예요. 보이시죠? 요거. 오늘까지 하시면 되고요. 다른 질문 있으세요? 자, 질문 없으신가요? 자, 그리고 성적 관련해서 잠깐 여러분들 많은 학생들이 질문을 하셔가지고 하셨더라고요. 근데 성적은 여러분들 이제 퀴즈 지금 1, 2주차 지금 하는 것은 3분 정도만 있다가. 자, 1, 2주차 하는 것들은 사실은 수업하고는 성적하고는 그렇게 밀접한 관계에 있지는 않고요. 제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했는가를 확인하는 목적으로 지금 쓰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일부 학생들이 보니까 구글 계정하고 연결이 안 되어 있는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부분들은 좀 진행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 주 시간에 봬요. 예.